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즘에 러닝, 특히 더 유행이죠. 이 러닝이 피부를 노화시키는지에 대해 피부 의학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러닝이 피부를 늙게 한다는 것은 사실 활성산소와 관련이 높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란 외부에서 조직 내 세포로 산소가 이동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이 정상적인 신체 대사 과정에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우리가 시간당 호흡하는 약 20리터의 산소 중에 약 한 2에서 5% 가량이 이 활성산소에 해당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는 그 농도에 따라서 낮은 상태에서는 사실 면역체계 강화, 근육 재생 등을 통해 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성인병과 암,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부터 심장, 폐, 장 등의 이 내부 장기의 활동 저해에 따른 노화 현상도 유발을 하는데, 특히 피부적으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인지질을 변형을 시켜서 세포 구조가 망가지면서 단백질 변성을 통한 유해 단백질을 진피층에 침착을 시키게 됨으로써 이것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탄력섬유라고도 하죠. 이것의 조성 변화로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안정성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름과 수분 부족 등 피부 노화가 촉진되기도 합니다. 자, 또 상황에 따라서는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러닝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휴식기 대비 생성률이 한 10배에서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야, 이거 러닝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러닝을 하면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지만 또 여기에 비례해서 세포의 유지 보수 기능이 또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이 최적화된 항산화 시스템이 각종 항산화 물질을 또 생성을 해요. 항산화가 뭐죠? 활성산소를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공격과 방어 활동을 함으로써 즉 오히려 노화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 이제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다시 미국 스포츠과학회에서 정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1회당 30분 매주 3회씩 3개월 동안 운동을 하게 한 뒤에 피부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피부 재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피층이 더 두꺼워지고 각질층은 한층 더 얇아지면서 피부 건강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러닝과 운동은 면역력 증진을 통한 항산화 구조를 강화시킴으로써 피부와 신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러너스 페이스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되는데, 이 러너스 페이스란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의 이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동나이대 사람들 대비 좀 노안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주로 이제 외국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러너스 페이스에 대한 원인은 당연히 러닝, 즉 달리기 중 가해지는 충격과 얼굴의 떨림으로 인해 피부가 또 더 처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이건 정확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단 러너스 페이스가 발생하는 요인은 첫 번째로는 활성산소의 과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활성산소는 운동 시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동시에 항산화 작용도 늘어남에 따라 노화 작용이 상쇄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여기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 적정선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운동량이 매우 많거나 막 무리를 할 경우에는 활성산소의 생성 속도와 이 양이 항산화 물질의 생성 속도와 양 대비에 더 빠르게 축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해소되지 못한 활성산소가 섬유성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이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이를 통해 러너스 페이스를 유발하게 되고 달리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햇빛을 더 많이 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미나 잡티와 같은 이러한 색소 침착을 발생시켜서 결과론적으로는 얼굴을 노안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지방의 감소도 이 러너스 페이스를 유발하는데, 이 체지방은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주요 연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운동 강도에 따라서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주 사용 에너지원이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바뀌지만, 그럼에도 지방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러닝 등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량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즉 살이 빠진다는 뜻으로서 문제는 위나 췌장, 소장, 대장 등의 이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는
있는 이 복부 체지방은 이를 좀 보호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등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해 체지방 사용량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억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장 지방이 쌓이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부 주변은 어느 정도 지방이 유지가 되는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베타 수용체가 많고 피부의 두께도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좀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지력이 좀 약함에 따른 처짐 현상 역시 좀 빨리 나타나고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또 우리가 달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한 6배, 1kg 증가할 때마다 4배가 증가하므로 달리기 선수나 마라토너와 같이 전문적으로 매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돼서 얼굴 부위가 조금 피부 탄력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러닝 시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 러닝은 야외에서 특히 이제 맑은 날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즉, 선크림이 필수의 활동이죠. 이때 선크림은 유기자차 방식보다는 무기자차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 유기자차, 무기자차란 자외선 차단제의 작용 방식으로서 유기자차는 화학적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먼저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인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된 자외선 에너지를 열 형태로 변환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피부의 손상을 좀 방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은 효과 발휘까지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이 시간의 지연이 최대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즉 30분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른다면 운동이 끝나거나 운동 초반 30분 동안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사실 없다는 얘기죠. 또한 덧바르기를 한다고 해도 이 소요 시간은 또 동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즉 활용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이 방어막을 얼굴에 직접 발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므로 운동 시작부터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선글라스와 이 모자 착용입니다. 자, 우선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제의 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 각막에 영향을 미치는 UVB, UVC와 각막 외에도 수정체 일부에 흡수되고 망막까지 도달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UVA 등 각종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특히 러닝이나 야외 운동 시에는 이 노면에 빛이 반사되는 반사광선으로 인해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한 망막 손상, 또 백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적으로는 눈 주변의 경우에는 피부 두께가 사실 0.5mm에서 0.6mm 정도로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위거든요. 또 입 주위에 비해 한 2분의 1, 또 뺨이나 이마의 한 3분의 1임과 동시에 하루에 계속 2만 번씩 이렇게 깜빡거리는 활동과 다양한 표정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위치죠. 근데 여기다가 반사광선에 또 자외선까지 더해지게 되면 주름살과 탄력 저하 등 피부 노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글라스는 눈과 이 눈꺼풀 피부를 위해서 운동 시에 꼭 착용해 주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모자도 사실 운동할 때 땀이 난다는 이유로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렇게 되면 두피가 자외선에 또 무방비로 계속 노출이 되면 두피는 물론 또 모발이 자라는 모낭 조직도 이 자외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출 시엔 일광 화상에 따른 흉터성 탈모는 물론 또 지루성 피부염 환자는 두피의 향상성이 깨짐으로써 이로 인한 말라세지아 등 지루성 피부염을 발병시키는 곰팡이균이 증식하기가 또 쉬워질 수가 있으므로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시간에는 모자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용 모자를 또 고를 때는 빛을 흡수하는 이 검정색 계열을 좀 피하고 반대로 빛을 반사시키는 흰색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또 열 방출에 도움이 되며, 재질은 고어텍스나 경량 나일론 원단 등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은 재질을 고르는 것이 좋고, 기능적으로는 땀 흡수를 위한 땀바지가 있는 모자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 착용 후에 1시간이 지났다면 빛이 뜨겁지 않은 그늘진 곳에 가서 모자를 벗은 뒤
충분히 두피를 통풍을 시켜서 두피에 쌓여있는 열을 방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발이 너무 젖어 있을 때 모자를 또 계속 밀폐해서 쓰게 되면은 안쪽에서 또 습기가 많이 차게 돼서 두피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휴식 시간이 두피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땀을 닦아내어서 땀 성분으로 인한 두피 자극 역시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우리가 또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모자를 벗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또 러닝 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닝 전 스트레칭은 좀 가볍게 하고 러닝은 올바른 자세로 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스트레칭은 유산소, 근력 등 다양한 운동을 하기 전에 사실 권장되는 사항이죠. 자, 근데 이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부드럽게 풀어주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켜서 근육 자체의 탄력성이 생성됩니다. 또 근육의 피로를 줄여서 회복을 촉진시키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확대해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운동 전에 사실 이 부상 방지 때문에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사실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칭 역시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자, 우선 개인마다 가진 유연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스트레칭 동작이라고 해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에 의한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스트레칭 시에 만약에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증이 느껴지면 일단 멈춰야 돼요. 즉시 멈추고 손으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스트레칭 시에 한 동작당 최소한 10초 이상을 좀 유지를 해주고 최대는 한 30초는 넘기지 않도록 해서 한 방향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는 걸 좀 막아주면서 또 유연하게 풀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또한 호흡은 자연스럽지만 또 리듬감 있게 해야지 호흡을 막 일시적으로 참았을 때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이 혈압 상승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러닝 시 자세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 반복 활동으로 인해 무릎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는 1차성 무릎 통증 증후군, 그리고 이 발 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인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는 아킬레스건염, 그리고 발바닥에 위치한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이 족저근막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족저근막염 등 각종 부상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러닝 자세는 부위별로 볼게요. 자, 시선은 50에서 60m 정도 앞을 보고요. 턱은 몸쪽으로 당겨 턱이 과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주의해야 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팔은 바로 위에서 볼 때는 이 8팔자가 되도록 자세를 취한 뒤 팔꿈치의 각도는 고정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성을 주되, 등과 후두부는 복근을 쫙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일직선이 되도록 좀 만들어주면 부상 위험을 좀 줄이면서 러닝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가 러닝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뛰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물 먹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또 운동 전부터 미리 물을 좀 섭취를 해서 운동 중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체중별 수분 권장량은 제 위쪽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고, 대략적인 평균치는 러닝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약 300cc, 종이컵 한 2잔 분량이고요. 러닝 중에는 15에서 20분마다 한 150에서 200cc의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미리 마신 물이 땀으로 배출된 뒤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되는 탈수 증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뿐만 아니라 이온 음료를 또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하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보다 좀 빠르게 흡수되고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육이 막 경련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호와 운동 스타일에 맞게 이 수분과 이온 음료를 단일 혹은 병행 섭취하시게 되면 적절한 수분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좀 쾌적하게 러닝을 즐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절한 영양소 섭취로서, 자, 러닝은 분당 한 8에서 15kcal의 에너지가 소비될 만큼 사실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영양소는 밥, 빵, 떡 등의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계란,
고기, 콩 등에 있는 이 단백질도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커네티컷대 연구팀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동일 열량만큼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혼합해 섭취했을 때 달리는 중에 피로가 느껴지는 시작점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한 9% 정도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2시간 이상 장시간 러닝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 연료로 기존에 사용했던 탄수화물과 지방이 아닌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단백질 부족이 또 발생하게 되면 소장 손상과 같은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단백질 섭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러닝 후 식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2017년 대마 연구팀이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Science에 게재한 연구에서 다뤘던 부분으로 5주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탄수화물인 말토덱스트린 33.5g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유천 단백질 33.5g을 먹도록 했을 때 이후에 근육 손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더 빨리 회복됐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이 일 섭취량은 면역력을 고려했을 때 내 자신의 몸무게 1kg당 3g의 섭취가 권장이 되며 또한 영국 버밍엄대의 연구에 의하면 1kg당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3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의 면역세포 파괴 방지 효과가 더 큰 걸로 보고된 적도 있는 만큼 이 러닝 전후에 적정량의 단백질 보충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끝!